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예전에는요, 암 하면은 죽는 병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암도 완치가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치까지 정말 많은 돈, 그리고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암보험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신데요.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 보험, 암보험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 앤A 강의 시간에는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필수 보험 2가지를 간추려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어떤 가족 병력이 있으신가요? 라는 주제로 오늘은 2대 질환 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보험이 필수인 시기에 오늘 제대로 조언 준비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 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들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앤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필수 보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딱 2가지 탑2로 꼽아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도 꼭 탐내는, 전문가도 꼭 가입하는 보험 플랜 2가지 플랜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도 탐내는 2가지 실속 플랜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당뇨보험, 두 번째는 암보장인데, 암보장에서도 신암치료 보장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당뇨보험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인병 중에서 최근에 가장 증가세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이 이제는 20, 30대 젊은 연령부터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보험사들이 이 당뇨 진단비 보험을 굉장히 판매 중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세계 보험사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추천 플랜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갱신형 2가지, 비갱신형 1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당뇨보험은 한번 당뇨 진단받고 나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암보험처럼 이렇게 경과된 뒤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아닙니다. 한번 당뇨 진단이 되면 추가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입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당뇨보험은 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만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당뇨보험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신암치료 보장보험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암보험 그러면 나 이미 다 있어 라고 하시고 안심하고 계시는데요. 보통은 암 진단비, 암 수술비를 갖고 계시면서 다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최근에 암치료 기술은요, 의료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비까지도 보장이 되어야만 하고요. 여기에 특정 항암 호르몬 치료, 그리고 궤적주는 표적항암 치료까지 있어야만 암 치료 보장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플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보험을 말씀드리는데요. 당뇨,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0%, 500만 명이 당뇨 환자라고 해요. 그래서 당뇨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기에는 이미 당뇨 환자의 수가 무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당뇨는요, 어떻게 해서 그럼 생기느냐? 대부분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비만, 그에 따른 운동 부족, 그리고 노화에 따른
원인에 있어서 발생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때로는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 그리고 스트레스와 약물 가용에 의해서 당뇨병이 발병이 됩니다. 근데 이 당뇨, 잘 아시겠지만 당뇨라고 하는 건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되지만 인슐린의 저항성을 띈 걸 당뇨라고 해요. 이런 당뇨는 크게 1형 당뇨형과 2형 당뇨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형 당뇨병은 전체 환자의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젊은 연령 20, 30대에서부터 갑작스럽게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른 체형의 젊은 연령에서도 발병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히 많이 이제 당뇨 환자 보시는 대부분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2형 당뇨인데요. 40세 이후에 과체중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흔히 이제 당뇨라고 그러면 혈액 중에 당화 혈색소 비중이 6.5 이상일 때를 당뇨라고 합니다. 보통 검사를 했더니 5.7에서 6.5야. 그럼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입니다. 요 수치가 건강검진에서 나왔다면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5.7 미만일 때가 정상이지만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당뇨보험은 가입 후 1년 후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된다. 특히 당뇨로 이제 진단을 받는 6.5는 이제 당뇨의 시작이라서 진단비 보험이 여기서부터 보장이 되는데, 7이 되면 이제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혈액 중에 당화 혈색소 9% 이상이면 합병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12% 이상인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당뇨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는 30에서 50대가 전체 당뇨 환자의 무려 40%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체 당뇨 환자 수가 2015년 대비 2019년을 보더라도 급격히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에서 이제 500만 명이 육박하는 그런 발병 환자 수가 나오고 있다. 또 하나는 이 당뇨는 당뇨 그 자체보다도 또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인 망막병증을 보면 20대가 무려 24%나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1형 당뇨, 2형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다발신경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신체 모든 부위에서 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뇨에 대해서 추천 플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갱신형 2가지, 비갱신형 1가지입니다. 갱신형은 판매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10년 갱신이에요. 즉 당뇨는 10년 갱신으로 이제 2가지 플랜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당뇨라고 하는 당화 혈색소 6.5일 때 일시금으로 500만 원에서 연령별로 200만 원까지 최초 일환으로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합병증에는 급성 당뇨병성 합병증, 만성 당뇨 합병증, 중증 당뇨 합병증이 있는데요. 이게 300에서 100만 원, 500에서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특히 급성 당뇨병증이라고 하면 혼수 오는 것, 그다음에 당뇨병성 산증, 그리고 만성인 경우에는 망막변증, 그다음에 신경병증, 말초 순환장애 이런 게 왔을 때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중증인 경우에는 이제 말기 신부전, 그래서 투석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발목 이상의 질병 족부질환, 그리고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 실명일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진단비, 합병증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런 당뇨병 질환으로 인한 수술 시에는 1,000만 원에서 5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자, 보험료가 궁금하시죠? 10년 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최저보험료는 2만 원인데요. 30세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30세 여자가 1,500원, 남자가 1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40세, 50세 다 16,000원, 23,000원, 28,000원. 그리고 60에서 65세는 23,000원, 27,000원. 자, 7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23,000원, 28,000원이면 당뇨 진단비, 수술비 보장 준비가 가능하세요. 근데 그래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워라고 하신다면 진단비만 진단비하고 당뇨 합병증만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속 플랜도 있습니다. 역시
10년 갱신이고요. 수술비를 뺀 상태에서는 최저보험료가 10,000원인데요. 30세 남녀가 보통 10,000원 정도면 되고요. 50세가 20,000원에서 26,000원, 60세가 21,000원에서 25,000원, 70세가 18,000원에서 21,000원이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년 갱신형을 말씀드렸는데 갱신형 말고 비갱신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하면 비갱신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당뇨 진단비 시작인 6.5일 때 501시로 받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받습니다. 자, 6.5일 때 100만 원, 7.5일 때 추가로 300만 원, 9.0일 때는 1,000만 원까지 받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관리가 잘 안 돼서 7.5, 9.0일 때는 추가 100만 원, 추가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만성 당뇨합병증과 중증 당뇨합병증인 실명, 족부절단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질병 후유 장애예요. 자, 당뇨합병증 중에 심하게 되면 말기 신부전 이렇게 오면 심장 투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질병 후유 장애에 1,000만 원을 가입하면 투석했을 때 보통 후유 장애율이 75%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75%인 750만 원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랜으로 비갱신 20년 납 100세 만기로 자, 30세가 2만 원대죠. 50세는 27,000원에서 31,000원, 60세는 32,000원에서 35,000원, 65세는 3만 원에서 34,000원입니다. 비갱신은 6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갱신형은 7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당뇨보험을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암보험입니다. 자, 암보험 최신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보험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이미 암 진단비 있어. 암 수술비 있어. 조금 더 나가면 나 항암 방사선 약물까지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최근의 암 치료의 최근 추세는요. 진단받은 이후에 수술이나 항암제로 끝나지 않고 표적항암 치료, 그다음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 여기에 특정 항암과 갑상선호 호르몬 치료까지 모두 있어야 완벽한 암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거는 주로 진단비 3,000, 수술 300,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300 정도가 평균적으로 많이 가입들을 하셨어요. 특히 항암 방사선 같은 경우는 두 개 중에 약물과 방사선 중에 최초 1회한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완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보완이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을 따로따로 각각 보장받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입니다. 여기에는 최근의 표적항암 약물은요. 면역항암제까지 듭니다. 자, 2세대 항암 치료가 표적항암이고요. 3세대 치료가 면역항암입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다 최초 1회한인데 이걸 이제는 계속 주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기존에 내가 표적항암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2월부터 새로 탑재된 게 바로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비입니다. 이것까지 있어야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암 치료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암 치료 비용 중에 전체 중에 치료 비용의 비율이 어떤가라는 걸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암제 치료가 전체의 58.9%를 차지한대요. 수술은 16.2%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항암 치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 항암 치료는 다 비급여예요. 그래서 월 평균 424만 원이나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일 때예요. 표적 항암일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암 환자 보면 65세 이상일 때가 그 이전보다 무려 3배나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이거를 최신의 암 치료인 표적 항암을 하게 된다면 65세 이후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모두 다 암이 발병된다면 퇴직금을 암 치료에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암 치료는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작용도 많고 힘들었다면
2세대 표적항암은요, 암세포만 공격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작용도 작고 효과도 큽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항암 치료는 진단받고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면 지금의 항암 치료는요, 진단을 받았으면 통원하면서 표적항암제를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복귀가 돼서 일상생활 복귀하는 데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서도 효과는 굉장히 크다. 자, 보험료는요, 암진단비 보험료의 15% 수준이면 최대 5천까지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표적항암. 예, 모두 다 비급여예요. 예, 모두 다. 자, 얼마냐? 유방암 경우에 보통 표적항암제가요, 2,490에서 4,300, 6,600만 원까지 들어요. 예, 고액이다. 자, 폐암인 경우 4,100에서 7,500만 원. 예, 위암인 경우에는 2,800, 대장암인 경우에는 1,400에서 4,000만 원까지 필요하다. 한 번 끝나지 않고 사이클별로 치료를 하는데 보통 6에서 10 정도의 사이클을 갖는다. 그래서 표적항암제가 좋은 건 알겠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에 그 항암, 표적항암은요, 면역항암제까지 병행해서 돼요. 자, 표적항암은 암세포를 공격한다. 드론 공격하듯이 이렇게 한다라고 본다면 최근에는 이 면역항암제는 뭐냐면 자가 면역을 늘 좋게 해주는 거예요. 더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으냐면, 자, 보상 예시를 보면 50세 남자인데요. 네, 6년 전에 폐암 사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밖에 못 산다라고 했는데 면역항암제 받으니까 현재 6년째 생존하고 있다. 자, 여성 47세인데 흑색종 사기, 거의 말기죠. 그래서 얼마 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이 치료를 받으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치료 효과가 커졌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비용. 4주 받는데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한 번으로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연간 거진 1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플랜은요, 표적항암과 면역항암 둘 다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자, 기존에 나는 이미 표적항암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 표적항암 치료의 약관을 보면은요, 쭉 보면 호르몬 관련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같은 환자에게는 대부분 60, 70%가 표적항암하면서 호르몬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추천해드리는 플랜은 이 특정 항암 호르몬까지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특정 항암 호르몬은요, 유방암뿐만 아니라 신장암, 자궁내막암, 전립선암에 있어서도 같이 병행한다. 호르몬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보통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까지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신표적항암 플랜에서는 보장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 특정 항암도 보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완한 게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허가 치료비를 역시 추천 플랜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같이 된다. 즉 이렇게까지 세트로 가입하시면 항암 치료에 있어서 면책이 없다. 완벽하게 이제 항암 치료를 준비할 수 있다. 자,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가 이번 2월부터 한 개 보험사에서 이것까지도 있다. 표적항암으로 방사선이 빠져 있잖아요.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까지도 가능하다. 자, 기존의 방사선 치료는 항암 치료처럼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했다면 표적항암 방사선은 표적항암제와 마찬가지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만 집중해서 파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의 종양도 한꺼번에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이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가요, 2015년 이후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급격히 지금 늘어났어요. 자, 이럴 때 이달부터 출시된 이 보험사 플랜에서는요, 표준체일 때 이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를 최대 3,000까지, 간편심사에서는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표적항암. 그래서 일반암뿐만 아니라 기타, 그다음에 갑상선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플랜은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자, 일반적인 모든 표적이든 아니든 항암 방사선 1,000만 원, 항암 약물 1,000만 원, 그리고 표적 항암이 최초일한 5천만 원, 그리고 계속 주는 연간 1회한으로 주는 연간 해마다 주는 게 500만 원, 그리고 갑상선암 같이 전이된 전이암, 잔존암, 또 계속암이 있을 수 있죠. 그로 인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도 1,000만 원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적항암은 원발암만 해당이 된다면요, 신재진단암 표적항암 치료비는 전이암, 계속암, 잔존암까지도 표적항암 치료 시에 보장이 됩니다. 여기에 방사선까지 이제 1,000만 원 넣고요. 앞서 말씀드린 특정 항암 치료도 최초, 그다음에 계속 주는 것도 탑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적항암은 대부분 통원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 통원 치료까지도 통원 1회당 6만 원씩 받을 수 있게끔 제가 플랜을 짰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얼마큼 도대체 나오는데?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위암을 진단받고 표적항암 면역치료랑 표적항암 방사선까지 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 플랜에서 다 돼요.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이거 쭉 다 해서 모두 여기 1번부터 16번 중에 1, 2, 3, 4, 6, 7, 11, 12, 15까지 다 돼서 총 받을 수 있는 게 1억 660만 원을 받습니다. 또 유방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까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1억 740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면역 항암제라면 1억이 넘게 연간 비용 든다는 부분을 요 플랜을 준비하시면 가능한 거죠. 자, 보험료를 보면은요, 20년 갱신인데 표적은 10년 갱신이에요. 그랬을 때 30세 요렇게 10,000원도 안 되죠. 자, 50세가 35,000원에서 38,000원, 60세가 45,000원에서 78,000원이면 됩니다. 최저보험료는 10,000원 기준이에요. 자, 유병자인 경우에는 표적항암 방사선이 이제 1,000만 원 한도인데요. 자, 30세가 이렇게, 40세가 2만 원에서 12,000원, 50세가 3만 원대, 60세가 45,000원, 76,000원이면 지금 말씀드린 걸 모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당뇨보험. 이젠 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20, 30대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보험사에서 점점 판매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판매되고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 특히 당뇨보험은 가입하고 1년 뒤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되고, 당뇨 진단비, 당뇨 합병증 진단비, 당뇨 수술비까지 준비가 돼야 되고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여건에 맞게끔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암 치료 플랜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암 진단비, 암 수술비가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암 치료가 표적 항암 약물제, 즉 표적 항암제와 표적 항암 방사제, 그리고 계속 주는 것까지도 준비를 하는 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 항암 치료,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는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필수 보험 탑2. 바로 암보험 그리고 당뇨보험이었습니다. 자, 물론 그냥 암보험이 아니었어요. 요즘 암 추가 플랜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최신 치료, 표적항암 약물 치료 시에 5천만 원 주는 건 물론이고요. 그동안 조금 아쉬웠던 호르몬 치료 부분도 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도 처음 보는 보장인데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에도 3천만 원을 주는 정말 새롭고 또 신선한 보장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또 이게 그렇게 유리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당뇨보험인데 당뇨 진단비 보험이 여기저기 나왔다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회사에서 이렇게 없애는 건 이유가 있을 만큼 저희가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당뇨가 정말 흔하잖아요. 그런데 네. 당뇨 진단비를 준다니까 참 고맙긴 한데 500만 원 조금 아쉬워서 혹시 1,000만 원 이렇게 좀 크게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하나의 상품으로 500까지는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판매되는 회사가 3개 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2개 회사 정도로 선택해서 각각 가입을 하시면 500, 500씩 해서 1,000만 원 플랜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중복 가입인데 가능하느냐? 네, 중복 가입 가능하고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넓은 큰 보장을 원하신다면 각각 500씩 가입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고맙게도 중복 보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당뇨가 정말은 한데 내가 다른 회사에서도 각각 가입하면 1,000만 원 된다고 해요. 뭐 몇 군데 회사 없으니까 오늘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보장. 이게 암 진단비 외에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표적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때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약물 허가가 나지 않은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만약에 약물이 허가가 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보정을 받게 되는지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대부분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이제 보상 청구를 하시잖아요. 근데 암 진단의 경우는 진단서만 갖고 와도 보험금 청구가 되는데 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는 치료가 끝나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요. 보험금 청구 시점에 가능합니다. 예, 어떤 치료 종료 시점이 아닌 처방받은 날짜 기준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진단받고 표적항암 치료가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처방 전 받은 것만 가지고도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허가받지 않은 표적항암인데 치료 종료 시점에서 허가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하느냐? 네, 가능합니다. 네, 얼마든지 치료 종료 시점까지만 허가가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처방 시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넓게 보장이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일시금으로 표적항암 약물 치료받을 때 5,000원, 10,000원 바로 받을 수 있고 중간에 허가가 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그동안 없었던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 보장에다가 최신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오늘 좀 3만 원대로 저렴하게 추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당뇨 진단비, 초기 진단비를 받는 보험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1년이 넘어야지만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미리미리 알고 빠르게 가입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저렴한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에비스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가족 병력이 있나요라고 합니다. 무서운 가족력에 대해서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 같은 주제로 설 연휴 바로 직전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저희 그때는 그 무서운 암의 가족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질병들이 참 많아가지고 오늘은 어떤 병력을 좀 봐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뇌혈관, 심혈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보시면
부모님이 협심증을 앓았다거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데 자녀가 약을 먹거나 하는 부분들이 통계상으로는 몇 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거의 100%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가족력을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암이 1위가 나와요. 그리고 형제가 있으면 뭐 9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형제 간에 암이 있으면 예. 그 같이 암에 드는. 근데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족력도 있지만 환경이 나빠서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서 좀 우리가 참 많이 암에 대한 공포 또는 암에 대한 위험 대비를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고혈압이나 뇌졸중 약을 드시는 분들이 3배 이상. 그다음에 당뇨 있으신 분, 부모님이 당뇨 있으면 형제 간에 뭐 3명이면 거의 2명 또는 예. 내지는 3명 이상이 꼭 당뇨약을 먹게 돼요. 그리고 혈압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심장 질환으로 협심증 또는 내지는 뭐 스텐트 삽입을 했다. 그러면 거의 제가 그 고객들 또는 지인을 통해서 보면 통계서는 3배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80% 이상이 그런 치료를 받거나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건강 관리하시죠. 식습관, 뭐 운동,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건강 검진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건강 검진을 안 하셔고 나 건강해 하신 분이 쓰러지면 이게 정말 100% 큰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검진 나라에서 해주니까 꼭 챙겨서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 가족 병력이 생기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으로 조금 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나셨겠어요. 직접 그렇죠. 체감을 하신 게 이대 질환이 생각보다 가족력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이 보장의 범위 저희 어머니도 혈압약을 그러니까 네. 당뇨약을 드신 지가 60대부터 드셨다는데 저 50대 후반부터 먹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도 당뇨약을 먹고 있고 저희 동생 2명, 저희가 5형제인데 예. 지금 3명 이상이 다 당뇨 근서치,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동생 이렇게 형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네. 당뇨라는 것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2대 질환의 대표적인 게 뇌혈관하고 심혈관인데 우리가 뇌혈관 질환하면 사실은 100% 보장을 다 받아요. 네. 이게 동그라미 이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뇌혈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심장 쪽을 얘기할 때 급성 심근경색은 범위가 작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범위가 넓어요라고 했는데 이 동그라미 안에서 2가지밖에 안 되고 그 밖에 이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밖에 심혈관이라는 거가 있는데 여기는 보장이 안 돼요. 허혈성에서도 실제로 뇌혈관을 보시면 거의 똑같이 모든 보장을 다 받는데 이 표에서 보셔도 아직도 증권에 뇌출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뇌졸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뇌출혈에서 막히는 뇌경색이 조금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뇌혈관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네. 급성심근경색 여기 옆에 보시면 파란 걸로 동그라미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장받는 게 그러네요. 적다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보장받습니다라고 했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심혈관 질환으로 했을 때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공백이 비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어 있나 보니까 네. 허혈성이 55.8. 기타 나머지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정맥 신부전증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부정맥 신부전증 앓고 계시는데 이게 수술비에서만 약간 보장이 되고요. 진단비가 나오지 않았고 보장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심장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요 부분까지 만약에 우리 집에 가족력이 스텐트 삽입하셨거나 또는 협심증 약을 먹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형제가 계신다면 요 부분을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겠네요. 지금 저희가요 암보험 말고 이대 질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사실 이거 심혈관이랑 뇌혈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없을 것 같은데. 심혈관보다는 허혈성이 주로. 그래도 네. 우리 이제 방송 전문가들이 다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허혈성이 좋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범위가 좁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가지고 계셨던 허혈성, 믿었던 허혈성이 공백이 이만큼 55점밖에 안 돼요. 55%. 그럼 그거 공백은 저희가 만약에 아프게 되면은 저희가 지불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부담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우리가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중증 치료를 받을 때 급여 부분이에요. 암이나 우리가 이대 질환 했을 때 네. 나라에서 중증 치료를 주면서 5%만 치료비를 부담하십시오라고 나라에서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주는데 이거는 급여.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해당되는 부분에서만 주는 거고요. 또 이제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한 비급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내 개인의 부담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 근데 부정맥을 진단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장이 없다 보니까 네. 나 부정맥 있어 이렇게만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보시면 표에서도 이게 심장 부정맥이 의료보험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보면 2015년에서 2019년도니까 가장 근사치인데 매년 한 20%씩 늘어나서 불과 5년 전에 345억이었던 게 지금 641억, 2배가 늘어나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의외로 많은데 보험에서도 혜택이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장 넓게 가입을 해놨다라고 지금 자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거의 다 그러면 부정맥이나 신부전, 이 빈맥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을 확률이 더 높겠네요? 없죠. 확률이 아니라 실제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정맥으로 사실은 수술을 하시는 부분은 예. 없고 그것이 이제 더 나빠지는 케이스인데 실제로 부정맥하고 신부전에서 진단비를 주는 보험이 지금 한 회사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예.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4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다 대부분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위암보다 20배가 많대요. 저도 이 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위암의 20배요. 네. 이거 위암도 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정맥이나 신부전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심장질환으로 해서 수술, 입원, 통원비가 다 되는데 대표적인 게 부정맥, 신부전증 진단비도 2천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맥이나 이런 걸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최대 4천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5대 혈관 중에서 4대 혈관이 식도나 위 정맥류, 대동맥류에서 큰 수술을 하는 경우 또는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에도 진단비,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 이쪽 혈관 쪽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위험률이 너무 높아서 해서 실제로 보험회사가 이 상품을 만들기가 애매했고 만들었다가 없애거나 내지는 조용히 팔다가 안 되겠다 하고 없앴던 것을 지금 조금 팔고 있으니까 판매되고 있을 때 우리 집 가족력이 있다면 얼른 준비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중풍이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이게 뇌출혈로 이런 게 쓰러져서 그 골든타임을 넘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장애가 오시면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나 누군가가 옆에서 도움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한 분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부부일 수도 있지만 자녀일 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때 1억 원이나 주거든요. 1억 원이요? 네. 1억 원을 보장을 받는다면 내가 간병인을 써서라도 내 치료를 왜냐하면 이 내가 장애가 됐다고 해서 그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 아니라 내 몸에 장애만 생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일시금으로 1억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내가 생활하거나 또는 장애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더 심한 장애가 됐을 때 또 추가로 1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좋은 보장. 제가 이 보험을 설계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표준체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갖고 왔니? 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족력이 제가 아까 맨 첫 페이지에 가족력을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 집의 가족력이 혈관 질환에 또는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이런 보장을 가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하게 가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50대 넘어서 분명히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행히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할증 플랜으로 지금 살짝 문이 열려 있으니까 보시고 이 자율인수에 되어 있는 질병은 이 뇌혈관이나 허혈성에 그 심장질환에 거의 문제가 없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또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참 가족력이 무서워서 오늘 아예 주제로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가족력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가족력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험 가입의 팁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아까 우리 현정은 전문가님께서 새로 나온 보험의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 맞아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탐낸다고 했는데 지금 보험회사가 이제는 지금 실제로 보험 가입률이 90%가 다 넘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판매
판매를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보장을 조금씩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에 따른 새로운 보장들이 나오는데 암 같은 경우 저희가 표적 항암 약물 치료가 나왔다면 지금 아까 강의하신 방사선 치료도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암 통원하는데요.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씩 준대요.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암 주요 통증 완화 치료비라고 해서 30에서 50만 원을 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없던 특약들이 다 담보들이 생긴 거고요. 뇌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혈압약을 드시는 분 가족은 100% 다 혈압약을 드시는데 자, 내가 건강해요. 현재는 혈압약을 안 먹고 있는데 혈압약을 먹는 질병 진단을 받아서 6개월 동안 혈압약을 먹으면 500만 원을 준다는 이것도 새로운 특약이 이번에 생겼어요. 또 뇌혈관도 진단해서 통원하시게 되면 10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 안 받고 수술 안 하시고 진단만 받으셨는데 이 혈전 용해제 치료가 지금 1,000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골든타임에 가셔갖고 주사로, 수술 아닙니다. 주사로 이 막힌 혈전을 뚫어버리는 건데 이 치료도 원래 없던 보장들이 최근에 생겼어요. 근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또 대표적인 게 지금 아까 제가 강의했던 심장질환에서 부정맥하고 심부전증 진단비 나왔죠. 5대 혈관 진단비 수술비 나와 있고 경증했을 때 내가 장애를 동반했을 때 1억이라는 돈이 나온다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6.5에서 진단비 주는 보험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6.5에서 주는 이 당뇨보험이 나왔다가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예요. 왜냐하면 판매하다가 보험회사가 위험률이 너무 높다 그럼 중지를 시켜요. 그래서 판매될 때 아까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른 우리 집에 가족용이 있다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 가족 중에 조부모나 외조모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 중 특히 형제들 중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거나 또는 고혈압, 뇌졸중 진단을 받거나 또는 형제나 부모님들이 뇌출혈로 사망하셨거나 또는 스텐트 삽입 이런 당뇨병 진단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제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또는 우리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들 담보들을 탑재한 그런 맞춤 보험을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보험사는 있고 어떤 보험사는 없어요. 이걸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보험플랜 119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어떤 보험사에는 이런 게 있고 어떤 보험사에는 이런 게 있다고 꼭꼭 찾아서 우리 가족 병력 위험 대비 맞춤법 완성체 보험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 이 방송에 나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험은 정말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해야 내가 원하는 보장 다 고르실 수 있어요. 아프면 다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또는 가입이 돼도 비싸게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이 2대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거의 100%에 가깝게 걸리신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가 병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조금 어렵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보험 가입에 제한은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문자 상담 열어볼까요? 자, 문자 번호 24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지인 추천으로 표적항암 치료비를 가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강의 내용보다 제 보험 보장이 작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라고 문자 넣으셨어요. 자, 현종훈 전문가님, 표적항암 약물 치료 이거 너무 매력이 있는데 보장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하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가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그래도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기존의 암진단 수술비보다는 좀 넓게 하신 거는 맞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 이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가 최초 1회 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는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까지도 탑재를 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보장되는 게 탑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치료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게 유방암이라든지 신장암이라든지 자궁내막암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암에서는 호르몬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는데 표적항암에서는 이게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 신플랜에서는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강조했던 게 2월부터
새롭게 탑재된 게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비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전에 있는 거 물론 좋은데 거기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없는 것들을 좀 추가하시는 게 바람직한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보장이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희 방송 함께 항상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더 큰 보장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볼게요. 자, 뒷자리 478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뇌, 심장, 이대질환, CT, MRI, 심장 초음파 검사비를 주는 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진단비가 아닌 검사비를 주는 보험이 정말 있나요?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문자 넣으셨습니다. 자, 강진욱 전문가님, 그러게요. 검사만 받아도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보험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 있습니다. 정말 현재는 지금 2개 보험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질병 예방 보장 컨셉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검사비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 검사비가 아직 그렇게 우리가 흡족할 만큼 실제로 나가는 병원비에 보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만큼 많이 보장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대 질환, CT나 MRI, 심장 초음파, 뇌파 이런 것들 검사하기 위해서 연간 1회 한해서 5만 원을 주고 있는 특약이 있고요. 또는 이대 질환 그 혈관 조영술 요거 검사를 할 때 연간 1회 한해서 30만 원까지 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암 전자 그 단층 촬영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PET-CT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연 1회에 5만 원. 사실은 그 PET-CT 찍을 때 비용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5만 원을 주고 있어서 그거밖에 안 주냐 하겠지만 이게 열렸다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대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미리미리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장 금액을 아직은 쉽게 늘리진 않았는데 늘리지 않은 만큼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진짜 100원도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챙겨서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 질환 앓고 계시는 가족력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주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뭐 매번 5만 원씩 혹은 1년에 30만 원까지 검사만 받아도 주는 그런 보험료 얼마 안 한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가지고 추가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시죠. 자, 877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건강검진 후에 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병수술비, 종수술비가 매회 지급돼 있고 동일 질병 두 번째 수술은 365일 이내 시 미지급시라는 것도 있던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현정원 전문가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게 참 헷갈리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네, 두 가지 다 맞는 답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질병 수술비라고 하는 건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연간 1회만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똑같은 질병으로 인한 그 수술을 했을 때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부위의 수술을 할 때는 1년이 지나야만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현재 한 개 보험사에서 동일 질병이라도 매해 주는 질병 수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단점은 질병 수술비는 모든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주는 거라서 최대 금액이 30만 원까지밖에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걸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종수술비도 매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숫자로 된 수술비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112대다, 뭐 123대다라는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 요런 걸로 하시게 된다면 그 특정 부위나 특정 질병 수술에 있어서 관열과 비관열 상관없이 수술할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서 질병 수술비와 숫자로 된 수술비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신다 그러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수술비 보장은 보완 차원에서 정말 매력적인 거니까 한번 추가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열어볼게요. 자, 201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겨울 동파로 인한 우리 집 아랫집 누수로 비용이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집과 아랫집 누수 동시에 보상해주는 보험도 있나요? 라고 넣어주셨는데요. 자, 강진욱 전문가님, 저는 물론이고 제가 피해를 준 것도 보상이 될까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이 누수에 관련된 게 두 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누수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가족 일상생활 배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가입하실 때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 급배수 누출 손해도 하실 수 있고 가족 일상생활도 동시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일반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족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 우리 집, 자, 누수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어디가 있는지 막 뜯어보게 됩니다. 어디가 고장난지, 누수 탐지, 그다음에 배관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집을 고쳐주는 거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예요. 그런데 아랫집에 가면 물이 새갖고 벽지가 되고 뭐 소파가 뭐 젖었다 이런 걸 다 보상해 줘. 즉 뭐냐면 우리 집이 남의 집한테 피해를 줘서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 동시에 다 보장을 받을 수 한 개의 담보로 다 보장을 해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올 때 한번 말씀드렸죠. 가족 화재보험 10,000원이면 되거든요. 가족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 여기 급배수 시설 누출도 있고요. 건강보험에 가족 일상생활 도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자, 급배수 시설에서 우리 집 뜯어놓은 거, 마루판 다 뜯어놓은 거 보상해주니까 좋고요. 근데 아랫집에 물 새서 우리가 배상해줘야 되는 부분은 가족 일상생활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요 담보를 화재보험이나 이런 데서 꼭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장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재보험으로 동시에 보장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화재에 대한 대비까지 10,000원대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가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